네, 안녕하세요. 파이만 과학 강사 이재하입니다. 지금부터 1학기 중간고사 분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중간고사 분석을 시작할 건데 이게 중요한 이유는 일단 지금 이 계정 관련된 친구들 같은 경우는 통합과학으로 수능을 볼 거기 때문에 어떤 단원에서 물화생지 중에 조금 부족함이 있는지 또는 문제 유형들 중에 어떤 부분을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지를 파악을 해야 되고 그 파악을 통해서 기말고사에서 단원은 다를 수 있더라도 아니면 내용은 다를 수 있더라도 문제 유형이나 물화생지 중에서 어떤 부분을 조금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지를 파악을 해서 기말고사 대비를 할 때 좀 더 힘을 씻는다던가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고 수능까지도 가야 되기 때문에 이번 통합과학원 과학에서 중간고사 분석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강일고 중간고사는요, 문제가 정말 좋아요. 좋다는 이유는 정말 깔끔하게 어렵게 냈어요. 특히 어떻게 깔끔하게 냈냐면 어떤 이 중간고사를 낼 때 문제 난이도 자체는 어려운데 물원, 화원, 생원, 소위 말해서 상위과정의 개념이나 상위과정의 문제를 가져와서 어렵게 내는 것이 아니라 통합과학 내용 자체에서 계산이라든가 친구들이 많이 고민해봐서 심화 내용을 풀 수 있도록 문제를 어렵게 냈기 때문에 굳이 물원, 화원, 생원, 이 과정을 선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통합과학만 제대로 공부하고 조금 많은 문제를 풀어보고 심화 문제를 몇몇 개를 건드려 봐서 응용력을 충분히 풀어본 친구들은 다 맞을 수 있었던 시험입니다. 네, 전체적으로 강동 지역으로 친다고 하더라도 강동 여러 개 고등학교 중에서 난이도가 조금 많이 높은 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문제 자체가 조금 어려운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1등급 컷은 90보다 약간 낮을 것 같고요. 한 2개에서 3개 정도 틀린 거 하면 2개를 틀리고 서술형에서 간점이 있는 거, 그 다음에 2등급 컷은 80 초중반으로 예상이 됩니다. 뭐 평균은 사실은 문제가 많이 어려웠기 때문에 평균은 기본적으로 50 중반이나 50보다 내려갈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이거는 공부 안 한 친구들이 평균을 많이 깎았을 것이라서 평균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진 않다고 봅니다. 네, 시험 난이도를 조금 더 자세히 분석을 해보면 작년도 마찬가지로 물리를 조금 어렵게 내는 경향이 있어요. 물리에서 어떤 정확한 개념을 통해서 공식을 이용해서 물원까지는 필요가 없지만 통합과학 내에 어려운 문제라든지 심화 문제들, 특히 시중교재에서 대나돈 마무리, 상난이도 문제들을 조금 풀어봤어야지 쉽게 접근하고 충분한 시간 내에 풀어볼 수 있는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시중교재에서 다루지는 않았는데 교과서에 있는 탐구 내용이라던가 아니면 더 알아보기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 내용들을 끼워 넣어서 교과서를 충분히 봤는지 안 봤는지를 물어보는 문제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본 개념과 정확한 암기를 요구를 해서 쉬운 문제지만 그냥 단순히 키워드 특정 단어만 보고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알고 있는 기본 개념과 암기를 정확하게 문제에 적용을 시켜서 풀어야지 그런 것들이 잘 되지 않으면 암기와 개념을 알고 있다고 치더라도 문제를 틀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말인즉슨 문제를 어느 정도 풀어보고 공부량이 충분했어야지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는 시험이었습니다. 네, 가장 어려운 문제를 보면 5번 문제였고요. 물리였고 역시 포물선 운동이었습니다. 포물선 운동과 자유낙하 운동 등가속도에 대한 시험인데 자, 여기서 보면 자, 일반적으로 학교는 잘 안 나와요. 주변 학교에서 이렇게까지 어렵게 나오는 학교가 없는데 어떤 것이냐면 높이가 다르고 이 높이가 다를 때 얘네들이 떨어지는 시간을 찾아서 그 수평으로 이동한 거리나 속력 등을 구해라 라고 하는 문제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물체 높이비를 이용해서 그 공식을 써서 그 시간이 몇 대 몇인지를 찾으면 풀 수 있는 문제인데 이런 문제를 풀어보지 않았거나 아니면 이런 문제를 충분히 연습하지 않았으면 이 높이비를 이용해서 시간비를 찾기가 쉽지 않고 그러면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아무리 시간을 써도 풀기가 어려웠던 시험입니다.
네, 기말고사 범위 출제 예측을 해보면요. 일단 대단원 3단원이 이제 전부 들어가게 될 텐데 지구 생명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지구과학과 생명이기 때문에 암기가 조금 많을 거예요. 그래서 암기를 조금 어려워하거나 싫어하는 친구들은 반드시 기본적으로 암기를 해야 되고 암기는 어려운 것이 아니라 안 하는 것이니까 본인이 반드시 노력을 통해서 해야 되고 자기가 외웠던 내용이 헷갈려서 아니면 몰라서 기억이 안 나서 틀렸다고 하면 본인의 노력과 공부량이 부족한 것이기 때문에 특히 지구 시스템에서 정확하고 많은 암기를 해서 풀 수 있는 문제는 반드시 맞아야 되고요. 그리고 생명 시스템과 이제 역학적 시스템에서 운동량과 충격량이 들어갈 텐데 여기서 운동량, 충격량, 생명 시스템에서 어려운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특히 운동량, 충격량과 특히 생명 시스템에서 정보 흐름, DNA, RNA가 들어갈 텐데 여기서 보통 어려운 문제를 많이 내는데 강일고 특성상 충분히 어려운 문제와 고난도를 낼 것 같기 때문에 이 단원에서 운동량, 충격량은 어렵지는 않은데 유형별로 조금 판단을 할 필요가 있어요. 유형별로 문제를 많이 풀어보고 특히 그래프 문제를 친구들이 많이 틀리는데 그래프 문제에 조금 더 힘을 싣는다면 오히려 중력장에 있었던 자유낙하 포물선 운동보다 쉽게 접근할 수가 있으니까 여기서 유형 파악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보면 될 것 같고요. 생명 시스템 같은 경우는 DNA 정보 흐름이 되는데 약간 여기는 문제가 어렵고 내용이 힘들긴 한데 문제 유형이 막 창의적으로 다양하게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시중 교재나 교과서에서 어려운 내용이나 어려운 문제, 특히 상난도 문제들을 조금 많이 풀어본다면 어렵게 나와도 비슷한 유형으로 나오기 때문에 충분히 고난도 문제를 풀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고난도 문제는 운동량, 충격량과 생명 시스템이 해결이 된다면 지구 시스템은 단순히 그냥 암기를 많이 하고 적절한 이해만 바탕이 되면 되기 때문에 충분히 100점을 노려볼 수 있는 시험일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좀 걱정인 것은 강일고에서 시험 범위를 누적으로 한다고 했어요. 근데 이게 시험 범위가 처음부터 끝까지 누적인지 아니면은 화학, 물리만 누적인지 아직 정확히 말을 해주지 않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화학은 누적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화학에서 이 고난도, 운동량, 충격량과 생명 시스템의 화학, 이온결합, 공유결합이 추가적으로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기말고사 범위가 친구들에게 많은 부담이 될 수 있고 많은 공부량이 요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일고 자체에서 약간 시험 범위 누적이라는 것은 통합과학을 수능으로 보기 때문에 친구들에게 좀 공부를 시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약간 본인의 학습량을 또는 이 능력을 키워주고 싶은 것 같은데 그러면 문제 자체도 어렵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요구하는 만큼 친구들도 공부를 조금 더 정확하고 많이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기말고사 때는 일단 정확한 지구 시스템에서는 기본적인 암기, 그리고 역학적 시스템에서는 기본 공식을 통해서 문제 유형별로 어떻게 푸는지 유형 분석, 그리고 화학과 생명에서는 기본적인 개념 암기를 통해서 그리고 문제가 창의적으로 다양하게 나오진 않기 때문에 전형적으로 나오는 시중교재에서 상난도 문제들을 조금 풀어보면서 해보면 충분히 심화 응용 문제를 풀어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 1학기 중간도 마찬가지로 작년 1학기 중간이랑 거의 유사하게 나왔어요. 난이도 자체가 작년도 살짝 물리가 어려웠거든요. 그러면 기출 분석을 통해서 어떤 유형으로 나오고 물화생지 중에서 어떤 것들이 어렵고 조금 쉽게 나오는지를 파악을 해서 공부 전략을 세우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실전 연습,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이번 강일고는 역학적 시스템, 생명 시스템 정보 흐름, 그리고 아마도 화학 결합, 이온 결합, 공유 결합이 들어가게 될 텐데 요 세 단원이 들어가면 문제 난이도가 높아질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은 충분히 특히 강일고 같은 경우는 친구들에게 압박을 줘서 물원, 화원, 생원의 상위 과정을 끌고 내려와서 굳이 이렇게 문제를 내진 않거든요. 그렇다면 본인들이 기출과 그리고 시중교재에 있는 조금 어려운 문제들을 많이 풀어보면 충분히 어렵지만 다른 친구들 어려워하지만 본인은 100점까지 노려볼 수 있는 시험을 내기 때문에 통합과학 내에서만 열심히 공부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같은 경우는 서술형이 크진 않았는데 아마 기말고사 때는 서술형이 조금 클 것 같아요. 그래서 서술형에서는 감점이 일어나면 절대 안 되기 때문에 정확한 용어와 풀이 그리고 표현을 통해서 문장 구성을 완벽하게 해서 감점 없이 서술형을 쓰는 연습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지금까지 강일고 중간고사 분석이었습니다. 네, 더 자세한 궁금증이나 문의는 저희 학원으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